안녕하십니까. 나우아웃도어닷컴의 브라이언입니다. 요즘에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1,800원대가 좀 넘었더라고요. 1,900불은 충분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리서치를 해보니까 거의 2,500불,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지금 경기가 이렇게 되면 한 15,000불까지 올라갈 것 같다, 2만 불까지 올라갔다, 2만 불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점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지금 자전거 타러 다닐 때가 아니고 금 살 때가 아닌가 잠깐 들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거는 이제 파이낸스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도록 하고, 저희는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이제 자전거의 종류가 뭔지, 어떤 종류의 자전거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사러 갔어요. 근데 사러 갔는데 과연 내가 무슨 자전거를 사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길거리에서 탈 건지 아니면은 길에서, 그러니까 페이드 로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포장되어 있는 포장도로에서 탈 건지, 아니면 산악용, 그러니까 비포장도로에서 탈 건지, 그걸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한번 거길 갔죠. 한강 고수부지를 가보니까, 한강의 도로를 가보니까 기가 막힌 산악자전거를 가지고 잘 포장이 되어 있는 한강변을 달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속으로 좀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샥도 막 기가 막힌 샥이고 아주 좋은 자전거를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도로에서 타는 자전거는 가벼워야 되거든요. 사실은 가볍고, 그 다음에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서 이렇게 바퀴도 얇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사실 물론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러신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을까봐 산악자전거가 뭔지, 로드자전거가 뭔지는 그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과연 어디서 탈 건지를 봐야 되는데, 자, 그럼 자전거포에 갔어요. 자전거포에 가가지고, 저기 아저씨, 저 자전거 사러 왔는데요. 그럼 이제 뭐라고 그럴 거냐면, 어떤 자전거 타시려고요? 그러면 네, 산악자전거 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물어보시겠죠. 그럼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그럼 네? 아니, 어떤 용도로 쓰실 거냐고요? 저 산에서 타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쓰실 건데요? 그럼 저 산에서 타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화가 거기서 끊기기 시작해요. 그럼 이 양반이, 이 사람이 자전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서 자전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자전거가 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는 산악자전거 중에서도 4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산악자전거 중에서도 4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1번은 뭐냐면 크로스 컨트리라는 게 있어요. 자, XC죠. 크로스 컨트리라는 자전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트레일 바이크라는 게 있어요. TRAIL. 그래서 트레일 따라서 간다고 해서 트레일 자전거라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올 마운틴이라고 얘기하는 자전거들이 있어요. 올 마운틴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는 다운힐 바이크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운힐 또는 DH 그냥 약자로 쓰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크로스 컨트리는 뭐고, 트레일 바이크는 뭐고, 올 마운틴은 뭐고, 다운힐 바이크 뭔지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너무 복잡하고 사실 좀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참 이해하는데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1분 안에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이게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무게로 먼저 따져볼게요. 무게로 따지면 다운힐로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지고, 크로스 컨트리로 올라갈수록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고, 자, 이게 왜 무거워지고 가벼워지냐면, 잘 보세요. 크로스 컨트리는 보통 그러니까 위로 언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만든 자전거니까 당연히 가벼워야 되겠죠. 자전거가 가벼워야 내가 힘이 덜 들이고 올라갈 수 있을 거고, 트레일 바이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기를 얇은 싱글 트랙이나 이런 데들을 아주 쉽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코너링이 좋게 만든 자전거고요. 올 마운트는 올라가기도 좀 편하고, 그나마 내려갈 때도 충격을 좀 흡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전거인데 좀 무거운 단점이 있어요. 다운힐은 뭐냐면 내려갈 수만 있게 만들어 놓은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다운힐 자전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얼마만큼 내가 충격을 잘 흡수하느냐. 그게 가장 큰 중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벼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충격만 잘 흡수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져야지, 크로스 컨트리처럼 얇고 얄쌍하고 가볍게 만들어 놓으면
막 내려가다가 다 뭐 망가지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다운힐 바이크는 기본적으로 무겁지만 견고하게 만들고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다운힐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다운힐 자전거를 딱 보시면 좀 약간 투박하고 기본적으로 샥도 막 두 개, 그 리얼 샥이라고 그러죠. 뒤쪽에 뒤쪽 샥이 막 두 개가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만 대표적인 것들만 한번 볼게요. 크로스 컨트리 같은 경우는 스페셜라이즈드의 에픽이라는 자전거가 이제 대표적인 자전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뭐 트랙 같은 경우는 탑퓨얼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전거 브랜드마다 이제 자기네 그 자전거 상표에 이제 이름을 모델명들을 다 붙여가지고 이제 나오죠. 네, 트레일 바이크 같은 경우는 우리 트랙에서 작년에 아주 히트쳤던 자전거가 있습니다. 트랙에서 작년에 히트쳤던 자전거는 뭐냐면 퓨얼 EX라는 자전거를 퓨얼 EX라는 자전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아주 이게 다 히트를 쳤던 아주 자전거고요. 올 마운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스페셜라이즈 인듀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다운힐 바이크는 여러분들 보시기만 해도 알 거예요. 와 이거 타고 어떻게 산에 올라가 이런 생각을 드시면 대부분 다운힐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그러니까 이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크로스 컨트리, 트레일, 올 마운틴, 다운힐 이렇게 마운틴 바이크는 네 가지로 기능에 따라서 나눠지는데요. 자 그럼 무게만 가벼우면 크로스 컨트리고 무게만 무거우면 다운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 기본적으로 물론 무게도 가볍게만 올 마운틴도 마찬가지고 트레일 바이크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가볍게 만들어야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편하고 잠깐 내려갈 때도 더 편하겠죠. 그런데 이제 무게를 신경 안 쓰면 되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바퀴의 각도에 지면하고의 각도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기도 해요.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다운힐을 내려갈 때 앞바퀴가 이렇게 너무 앞으로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앞바퀴가 땅에서 지면하고의 각도가 이 각도가 너무 가파르면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볼게요. 지면하고의 각도가 이거보다는 이게 더 가파르겠죠, 그죠? 자, 이게 더 가파르면 그러니까 지면하고의 각도가 더 가파르면 올라갈 때는 편하지만 이건 올라갈 때 편하지만 내려갈 때는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불안하겠죠. 이게 안정감이 없겠죠. 하지만 다운힐 바이크 같은 경우는 이 각도를 최대한 낮춰놨어요. 최대한 앞으로 그러니까 멀리 나가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내가 핸들을 잡는 거에서 바퀴가 멀리 나가는 경우에는 어때요? 내가 밑으로 경사가 됐을 때 내려가서 치고 나갈 때 아무래도 이게 치고 나가는 각도가 90도에 가까워지겠죠. 치고 나가는 각도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지금 잠깐?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내려간다고 치자고. 내려간다고 칠 때 바퀴가 이렇게 앞바퀴가 있으면 이 각도가 작으면 그죠? 작으면 내려가는데 편하겠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각도가 크면 이 지면하고의 각도가 크면 아무래도 좀 더 불안하겠죠 이게. 자 이해가세요? 자 각도가 그래서 그 각도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아주 많은 뭐 갑자기 뭐 이거는 뭐 165도로 만들고 이거는 뭐 90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크로스 컨트리 같은 경우는 이게 31도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각도가 뭐 예를 들어 31도 뭐 여기서의 각도가 뭐 20몇 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뭐 1, 2도 차이로 이걸 이제 나눠놓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매니팩처에서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에서 요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갑자기 막 이렇게 너무 많이 있거나 너무 많이 이 폭이 넓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약간 혼동스러워 할 테니까 요거를 조금씩만 옮겨도 사실은 이 핸들링 하는데 큰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만 자전거만 또 공부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사이칼러지라는 학문이에요. 실제로 사이칼러지라는 학문을 만들어 놓고 이 자전거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자전거를 탈 수 있는지 그런 학문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 오늘 지금 같이 배우는 건요 크로스 컨트리, 트라이얼, 그다음에 올 마운틴, 다운힐 요 네 가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나누면 다시 한번 마운틴하고 로드로 나누지만 로드는 거의 다 똑같죠 사실은. 이제 뭐 따로 나눌 건 없죠 사실.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 포장된 도로에서 달리는 거니까. 그렇지만 특히 이제 그 마운틴 바이크 같은 경우는 그 용도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아니면 그 앞바퀴와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잘 보시고요. 이번에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뭐 오늘이 9월 4일입니다. 미국 날짜로 2011년 9월 4일인데 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금값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감사합니다.